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간목편, 그 중에서 인묘진월, 봄에 태어난 간목의 희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주의 학습법 중에 하나, 사주를 접근해가는 방법, 그 중에서 이 기상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기상론적인 접근은 바로 사주를 하나의 기후나 조우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주를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사주에 얼마만큼의 음양오행의 조화, 쉽게 얘기하면 덥고 춥고 그 다음에 습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등등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를 판단을 해야만이 사주가 음양오행의 어떤 중화된 기운을 가진 좋은 사주인지 아니면 편고된 음양오행이 틀어져서 편고가 된 사주인지 이런 사주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된 이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일단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좋습니다. 만약에 중화가 되지 않는 비중화된 사주는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되고 이런 모든 편고된 오행은 결국엔 가정 불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이 되기도 하고 등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상론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주에서 내려오는 3대 사주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부터 내려온 책. 그 중에 하나가 자평진전. 3대 복음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자평진전은 주로 격국을 다루는 책입니다. 서자평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어쨌거나 격국을 다룬 자평진전. 두 번째가 바로 궁통보감. 그리고 세 번째가 적천수라는 책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말하는 기상론적인 접근은 이 궁통보감과 관련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 기상론적인 접근에 의한 사주가 궁통보감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책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30-40% 정도는 다르고 한 50%는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기상론은 바로 궁통보감. 이게 옛날에 일본에서는 조화원약이라는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다 같은 책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접근법의 일환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이 기상론적으로 사주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주의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기상론에 입각한 어떤 하나의 사주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월지입니다. 월지는 계절을 주관합니다. 계절을 주관하게 되면 이 영향력이 사주에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주를 공부하신 다른 분들은 이 계절 하나만 가지고 또 사주를 판단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거나 이 기상론에 입각한 사주 해석을 잘해야만이 나중에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기상론적인 사주 해석에 있어서 바로 인묘진월의 간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묘진월은 초봄, 즉 이 봄입니다. 봄. 이 봄에 태어난 만물은 모두가 어립니다. 어릴 유자인데 한글로 그냥 쓰겠습니다. 특히 나무로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다. 이것은 어린 싹과 같습니다. 가불목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어린 싹이라는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봄에 태어난 갑목, 이 어린 싹인데 이런 어린 싹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화가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는 지지로는 진토 또는 축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목, 봄에 태어난 갑목이 지지에 진토도 없고 축토도 없고 미토가 있다. 그러면 격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나무는 땅에 반드시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분이 있어야만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토나 수토를 만나게 되면 나무의 성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무의 성장이 안 된다. 자, 제가 이제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 나무가 성장이 안 된다. 이 나무가 성장이 안 되는 거를, 바로, 통변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연결하는 게 바로 기술인데, 나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학생 때 공부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뿌리를 크게 내리질 못하니 일단은 그릇이 작습니다. 그릇이 작은 아이구나. 등등으로 계속 유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주를 가지고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내가 그 손님을 앞에 놓고 바로바로 말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릇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봄의 갑목은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을 도와주는 글자 병화와 진토입니다. 이 병화는 태양으로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이 되며 병화는 이제 육신이나 십신으로 지금 식상이 됩니다. 식상이 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성격이 아주 유순합니다. 유순하고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해심이 높습니다. 등등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사주에서 나무가 병화를 본 사주, 특히 봄, 이 이른 봄에 유한 나무, 아주 어린 나무가 병화를 보게 되면 아주 사주가 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옆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해석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봄에 성장을 시켜주는 병화, 진토, 축토 이런 건 다 나무를 이롭게 하는 글자들입니다. 이른바 그것을 격국에서는 희신이다, 용신이다, 길신이다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상론에 입각한 갑목의 통변에서는 무조건 병화가 용신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봄에는 더 그렇습니다. 봄에는 절대적입니다. 100%. 무조건 병화 태양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봄이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 병화는 일단 좋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며 나무는 봄에 병화가 필요하지만 여름에는 병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화가 용신이라는 개념보다는 병화의 열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글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사주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희신, 용신, 길신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흉신, 즉 나무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천간으로 바로 경금과 금입니다. 금. 이 금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되면 나무가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봄에 태어난 나무가 이 천간에서 금을 보면 아주 사주가 흉하게 되고 큰 그릇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천간의 금이 경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신금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평관이다, 정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금이 나타나게 되면 흉합니다. 사주가. 나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금은 목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경금보다 이 신금이 더 안 좋습니다. 경금은 차라리 나무를 한 대 치고 말지만 신금은 날카로운 새 조각 같은 게 돼가지고 이 나무를 아예 파쇄기처럼 갈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금은 천간에서 운에서 올 수가 있겠죠. 나무가 병화가 운에서 올 때 이걸 합을 시켜버립니다. 합을 시켜버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경금보다 신금이 더 안 좋게 되는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주를 대운이나 이런 걸 다 한번 실제 사주 예를 들면서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러한 경금, 신금이 연월에 나타나게 되면 연월은 바로 조상궁이고 부모궁이 됩니다. 그리고 초년이 되고 이거 초년에 이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초년에 공부가 안 되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금이 나무를 쳤으니 나무에 해당되는 인체에 병이 오게 됩니다. 등등이 아주 안 좋게 됩니다. 이런 거는 다 1차원적인 판단법으로서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경금이 있는데 이 바로 연간에 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의 바로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봄의 간목이 천간에 경금, 신금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격도 아주 포악하게 됩니다. 왜 포악하냐? 봄에는 나무의 계절인데 나무의 성장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성격도 아주 포악하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이라곤 탈것말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망한 집안의 자손. 부모가 적선을 못한 거죠. 적선을 못하고 당연히 적선을 못했으니 적덕도 못하고 그래서 사주 구조가 아주 흉하게 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봄에 태어난 간목이 경금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연지에서 이 경금을 다스려주는 글자가 있게 되면 또 사주가 180도 달라지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기상론에 입각해서 지금 사주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봄에 경금이 나타나게 되면 경금, 신금이 이 경신금이 나무를 자른다. 생명을 해친다. 성격이 더럽다. 등등. 이게 바로 사주의 통변입니다. 이런 식의 유추 해석을 계속 하게 되면 사주를 보자마자 나중에 바로바로 통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손님한테 내가 돌려서 잘 유도리 있게 듣는 사람의 기분 안 나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사주 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봄에 태어난 간목이 인묘진월이면 나무의 계절이니까 우리가 신왕하다 또는 신강하다 등등의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기상론에서는 쓰질 않습니다. 이 봄, 여름에 태어난 나무, 월지가 이제 묘목이나 인목인 경우 그냥 무조건 어린 나무로 보게 됩니다. 어린 나무, 바로 성장이 필요한 나무구나.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간목이 경금이 있고 또 이게 정화가 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인월이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또 어떻게 구색이 되냐? 재미있는 좀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쨌거나 인월이면 봄에 천간의 경금이 흉신입니다. 이 경금이 나무의 성장을 저해시키려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경금을 바로 이 경금을 정화가 연간에 있는 정화가 이게 불로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린다. 아하, 녹이면 물로 변합니다. 이게. 그러면 수생목이 됩니다. 전화이복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정화가 인월이라는 봄에 정화가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주가 흉해지다가 길로 변한 건 맞습니다. 사주가 그릇이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 인월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정화를 썼기 때문에 큰 그릇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정화가 있으면 나무가 경금의 극을 이겨낼 수 있다. 정화는 간목의 식신으로서 이 사람의 어떤 지혜나 노력에 의해서 사주가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인월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때가 아닌 겁니다. 이 정화를 쓰는 때가 아닌데 이 사람은 정화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봄에 지금 태어난 이 가복목 구조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목이 을묘라는 지금 묘월의 간목입니다. 묘월의 간목. 자꾸 묘자가 써지네요. 이 묘월의 간목. 어린 나무인 간목이 옆에 월간에 을목이 있게 되면 가지가 나무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 돼서 일간 간목은 손해를 봅니다. 이 손해를 본다는 개념이 단순히 손해를 본다 그런 것보다는 불필요한 타인의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성장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간목 옆에 을목이 붙었다. 이거는 잡목이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잡목입니다. 나무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간목은 양기로서 무조건 홀로 단독이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이게 진짜 나무지. 이 간목 옆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게 되면 이건 바로 잡가지가 너무 많은 잡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돼서 큰 동양 그릇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양한 대운의 어떤 글자에 의해서 이 다양한 통변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간목이 옆에 을목이 있다. 잡목이 되고 볼품이 없고 또 이 간목 자신의 꿈이 있는데 이 자신의 꿈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있게 되면 아주 사주가 이 원래 간목이 가야 되는 길 이게 뭐냐면 병화 태양인 병화를 보고 그죠? 지지에 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태양인 병화를 보고 활짝 펴야 됩니다. 활짝 자라거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바로 옆에 을목이 있게 되면 간섭을 받게 돼서 나무의 성장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많이 다운됩니다. 바로 자기 길을 제대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한 2달 전인가 사주 상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사주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개수의 간목에 을목에 임순과 대랑 이런적인 형태입니다. 사주이 이제 대단히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 사주인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통변을 했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이 사주를 이제 들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손님 오게 되면
이런 사주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손님 같으신 본인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모, 형제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니 자기가 형제에게, 자매죠. 자매인데 뭐 여동생이나 언니한테 재물적으로 많이 갔는데 실제로 자기가 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간목이 일간이 있고 을목이 월간에 있어서 월간인 바로 부모 형제나 부모 형제가 나에게 뭔가 간섭하는 현상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기상론적인 관점인데, 자, 그 다음에는 인월의 만약에 간목이 지지에서 화국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간목이고 천간에 뭐 병이 하나 있다고 치면 병화가 떴는데 여기가 오화가 붙고 여기가 인이 있다. 그러면 인월의 간목이니까 어린 나무인데 지지가 인호합을 이루었습니다. 인호합을 이루게 되면 불길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면 나무에 뿌리가 타버립니다. 이런 경우 사주가 아주 흉하게 됩니다. 나무가 타버렸으니까 성장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거. 성장이 없는 나무인데 이럴 경우 초봄에 바로 나무가 타버리는 경우가 되게 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도 문제지만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목은 그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백을 얘기할 때 간목은 이 혼백을 나타냅니다. 혼백. 그래서 간목이 뿌리를 잘 내리면 집중력이 아주 좋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지만 이 간목이 뿌리를 못 내리게 되면 특히 나무가 이렇게 봄에 타버리는 경우 정신질환, 이상한 병 같은 게 침범합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아주 안 좋은 게 바로 인호 이런 합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사주가. 특히 초봄에. 그래서 이렇게 막 인월의 화국을 이루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심하면 불구자가 되고 또 가정이 파탄납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목화통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목화통명은 원래 이렇게 간목이 옆에 병화가 있는 경우를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지가 이렇게 화국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목화통명이 아니고 이 간목의 뿌리가 불에 그을려서 그 성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 나무는 봄의 나무는 계속 성장을 해야지고 여름이라는 계절을 거쳐서 가을에 반드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봄에 이렇게 화국을 이뤄서 타버리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 재산이 이거 꽝입니다. 재산.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사람이 귀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동량목이 될 수 없는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번에는 간목이 봄입니다. 봄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간목이 뭐 지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 묘로 보고 묘월 같은 경우 기묘로 볼까요? 이제 이렇게 기묘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묘월도 봄입니다. 뭐 양인월이다 그래서 되게 뭐 신강이다 신왕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기상론적인 표현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묘월은 양인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어린 나무입니다. 다만 인월보다는 인월보다는 묘월이 조금 더 그릇이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묘목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양기가 강한 경우 이 묘목이 사주에서 잘못 구성을 하게 되면 바람둥이가 됩니다. 왜? 넘치는 힘, 에너지를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묘월에 태어난 갑목, 물론 천간 구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지만 잘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성적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이게 묘목이 양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표현을 쓰면 어쩔 수 없지만 양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묘월이라는 계절 자체가 이게 양기가 충만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싹이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싹. 계절이 잘 안 써지네요. 네, 계절. 싹이 벌어지는 모습, 바로 음양 교합의 물상이기 때문에 묘월에 태어난 나무들 혹은 묘목이라는 글자가 지지 어디에 있든지 약간의 바람기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비껴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묘월의 갑목, 이 어린 나무가 어디서 자라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천간을 보니까 기토라는 작은 땅, 사거리, 논밭. 이게 논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갑목은 큰 나무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지만 만약에 사주가 위처럼 천간에 기토가 있는 경우 목이 이거는 다 작은 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유화적으로 얘기해서 작은 나무지 이거는 벼나 보리 뭐 상춘까지는 안 가지만 이제 을목을 상추로 보기도 하는데 벼, 보리, 뭐 은행나무 등등 이거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사주의 그릇이 작다. 사람이 그릇이 작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그릇이 작다고 실제 잘 못 사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갑목이 묘월에 천간에서 기토를 보는 경우 이거는 작은 땅에서 자라는 그냥 조그만 나무, 작은 나무, 벼보리, 은행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성격이 대체적으로 크게 막 고고하다거나 뭐 폼을 잡는다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 작은 사거리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본인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큰 꿈, 뭐 이런 걸 품고 있는 나무라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갑목의 기토 합을 이루는 경우, 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다양하게 통변해서 이어갈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의 입각에서 지금 사주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간단히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다시 통변, 이 사주, 기상론으로 보는 갑목의 사주 해석에 대해서 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